네, 안녕하십니까. 삼성경매학원에서 경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신홍식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배당에 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권리분석 공부하시면서 권리분석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배당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권리분석을 공부하시면서 배당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분석도 입체적으로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판서를 해봤는데요. 이게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전체 깔고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A라고 전체 깔았는데 A는 등기부상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기록을 해봤는데 두 번째로 A가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하고 같이 확정일자 찍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건저당 등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찍었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죠. 일반 채권자라는 얘기는 담보를 잡은 게 없다는 얘기죠. 돈을 빌려줬는데 무담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건저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건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담보부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게 없고 대신에 그 채무자한테 지불각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지불각서만 받아둔 상태고 담보 잡은 게 없기 때문에 보통 무담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반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들은 경매가 넘어가면은 배당을 받고 싶으면은 빨리 가압류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가압류를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집행권한을 발부받아 두지 않으면은 배당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분들은 빨리 가압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국가에서 조세 압류가 들어왔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봤습니다. 5월 1일에. 그런데 세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당해세가 있고 일반 조세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해세의 대표적인 예가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종부세, 양도소득세,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니고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죠. 자, 정리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된다고 전제 깔았을 때 배당을 할 때 최우선 변제 첫 번째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먼저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물론 이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들이 특별한 임금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좀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기 최우선 변제하고 특별한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들 이 세 가지가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각설하고 여기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먼저 해준다. 이렇게 일단 전제 깔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세금이라고 한다면은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당해세. 그리고 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공부하고 있는 이 건저당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될 텐데 여기서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해줄 때에도 지급 기준 권리라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해주려면은 그 기준이 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급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건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할 때 원칙은 배당시입니다. 배당시. 배당시라는 얘기는 현행법이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해줄 거냐? 그 기준 시점이 원칙적으로는 배당시입니다. 배당시. 경매정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 경매가 끝나고 언제 배당 단계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경매정보지 같은 경우는 경매등기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당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정보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배당할 때 그 지급기준권리는 원칙은 배당시고 예외적으로 선순위 담보물건이 있을 때는 담보물건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에도 나와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치기도 나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치기도 나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그 부치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해줄 때 원칙은 배당시가 기준이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순위 담보물건이 있을 때는 담보물건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건저당 당시에 소액임차인 기준표는 액수가 점점점 늘어나왔죠. 현행법은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1억 6,500에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해주죠. 그런데 건저당은 이 당시 시점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건저당이 기준이니까 건저당 설정 당시에 얼마에 얼마라는 그 표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8천에 2천이 다 그냥 전체 깔겠습니다. 8천에 2천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배당을 받으려면은 그 보증금 자체가 8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8천만 원 이하인 상태에서 배당할 때 2천만 원까지 무조건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당할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먼저 해주고요. 두 번째 여기서 세금이 가장 늦게 압류가 들어갔다라고 전제를 깔았는데 이 압류 들어간 날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세가 당해세라고 한다면은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1등이고 2등으로 당해세가 그 다음에 배당을 받습니다.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압류 등기한 날짜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언제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게 당해세이기만 하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2등으로 무조건 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해세가 배당을 받고 이게 만약에 당해세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반 조세라고 전제 깔았을 때 일반 조세 같은 경우도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법정기일이 언제냐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 일반 조세의 법정기일이 이 건저당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저당권부 채권에 들어가는 것들은 첫 번째 저당권 또는 건저당 그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되죠. 세 번째가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도 담보가등기 친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권 같은 경우도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를 언제 찍었냐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등기된 임차권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임차권 등기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어쨌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고 두 번째, 이 세금이 당해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배당을 받고 세 번째가 저당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저당권부 채권에 들어가는 것은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근저당, 저당 같은 말이죠. 사실상. 두 번째는 전세권, 세 번째는 담보가등기, 네 번째는 확정일자부 임차권, 다섯 번째가 등기된 임차권인데 지금 전입신고는 빨리 했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죠. 그럼 이 임차인 A의 법적 지위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를 빨리 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행사해도 되고 또는 자기도 배당받고 나가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배당 요구했을 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할 텐데 그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 만약에 이 당시 건저당 설정 당시에 8천에 2천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임차인이 2천만 원 배당을 받죠. 그 다음에 당해세 같은 경우는 압류 등기한 날짜 아무 상관이 없고 법정기일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당해세는 말하자면 2등입니다. 2등. 우리가 조선시대 때 영의정이 있었죠. 영의정은 그 당시에 임금님을 제외하고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당해세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있고 그 다음으로 2등으로 요즘으로 치자면 국무총리에 해당하겠죠. 국무총리 자리에 들어간다. 2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저당 근무 채권 나오는데 여기에 건저당이 먼저 등기 쳤고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늦게 쳤죠. 그죠? 그러니까 건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100% 받고 건저당권자가 100%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을 때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만약에 보증금 1억을 넣고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최우선 변제를 2천만 원 받았고 1억 중에서 못 받은 게 마이너스 8천인데 이 마이너스 8천은 확정일자 찍었다는 전제하에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여기에서 8천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확정일자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배당 순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저당권부 채권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이 가압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 채권자고, 가압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배당 순위에 있어서 꼴찌입니다, 꼴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금이 남아있다는 전자에서 이 가압류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조세 압류가 들어갔는데 이게 당해세인 경우는 뭐 이쪽으로 배당을 받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당해세가 아니라 일반 조세라고 한다면은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이 기준인데 이 법정기일이 만약에 1월 25일이라고 한다면은 1월 25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건저당 등기가 2월 1일인데 일반 조세의 법정기일이 1월 25일이기 때문에 건저당보다도 일반 조세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기본 개념을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은 배당하실 때 배당표를 짤 때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으면은 최우선 변제 배당을 먼저 해줘야 되고 최우선 변제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최우선 변제는 스킵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 세금이 나 꼴찌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세금이 당해세라고 한다면은 당해세는 등기한 압류 등기한 날짜 아무 상관이 없고 법정기일도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당해세 같은 경우는 2등으로 배당을 받게 되고 세 번째가 저당권부 채권인데 저당권부 채권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건저당, 그 다음에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이 5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럼 등기한 날짜가 언제냐? 전입신고한 전제하에 확정일자를 언제 찍었냐에 따라서 여기서 배당 순위가 매겨진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따져야 되고 세금이 당해세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당해세가 배당이 받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으니까 확정일자가 그 다음에 배당을 받습니다. 만약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1월 3일에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먼저 찍었으면은 확정일자가 빨랐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어야 건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겠죠.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기 때문에 건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최우선 변제 배당받고 못 받은 나머지를 여기서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니까 꼴찌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압류 같은 경우도 이게 일반 조세라고 한다면은 당해세가 아니라 일반 조세라고 한다면은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법정기일이 언제냐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법정기일이 1월 25일이라고 전제 깔았으면은 이 사이에 법정기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배당 순서가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당해세가 아니라 일반 조세니까 일반 조세의 법정기일이 빠르니까 일반 조세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이런 식으로 배당이 진행이 됩니다. 경매 공부하시면서 권리분석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배당 공부를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배당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